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역시 아침 출근길 쌀쌀했거든요. 이렇게 쌀쌀해지고 환절기에 뭐 이렇게 기온 바뀌고 이럴 때 건강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충북, 또 전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기온만 보시면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아침 기온 2도에서 14도,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3도에 그치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 안팎까지 차이가 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화요일입니다.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한테 젊은 기자가 물었대요. 지금 있는 전 재산을 20대의 젊음과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고 정주영 회장 재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죠, 네. 그걸 20대의 젊음과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바꾸죠. 저는 그 돈 갖고 오래 살 겁니다. 저는 그 돈 갖고 오래 살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오래 산다? 네, 그 돈 네. 갖고 오래 산다. 돈만 가지고 오래 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그냥 안 바꾸고 살 것 같아요. 그냥. 이유가 뭐냐면 20대로 돌아가면 일단은 뭐 군생활도 다시 해야 되고 박사 과정도 다시 해야 되고 할 또 때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 돈인데 박사과정 뭐하러 따요? 그건 또 그러네. 다들 솔직하세요. 네. 한 원장님은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만약에 지금 20대로 되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고 이 건강만 유지를 한다면 네. 이 상태로 나이만 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되돌아가긴 싫습니다. 더 힘든데. 야, 다들 되돌아가긴 싫구나. 그냥 보니까 다들 그냥 돈을 좋아해. 아니 그리고 20대에 치열했던 거야. 너무 힘들었어. 그렇죠. 민 선생님도 수련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지금도 친구들끼리 그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다시 아니지. 저기에도 20대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어.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장애인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도 안 돌아가죠. 네. 그래? 왜 돌아가겠습니까? 네. 나는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데. 그러세요? 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이야 웃자고 얘기하지만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진짜 그 건강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소원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장생 약을 찾아다니다가 수은까지 먹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젊음, 활력을 되찾는 것 이런 부분은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늦출 수만 있다면 무조건 늦추고 싶은 게 또 뭐 노화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분명 또 한마디씩 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도 네. 앞자리가 바뀌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진 사람이 더 하더라고요. 앞자리가 3으로 바뀐 거죠. 3으로 바뀌었죠. 네. 이게 이제 앞자리가 5, 6으로 바뀌면요. 아유, 네. 저는 아직 6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5로 바뀌면 이게 옛날만큼 다 될 것 같은데 가야 되겠다. 맞아요, 기운도, 맞아요. 그래요? 근력도. 맞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 기분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시 젊음으로 되돌리는 탄탄한 피부, 탱탱한 몸매,
이런 예전 20대로 20대까지는 좀 너무했고 솔직하다. 한 3, 40대 정도, 예, 이렇게 40대 정도, 초반 정도 이렇게 되돌리는 방법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노화시계를 역행하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20, 30대 못지않은 몸매와 또 미모를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미스코리아 임지연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984년 미스 코리아 태평양, 1985년 미스 아시아 태평양 2위를 차지한 임지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진짜 여장하시네. 네. 아, 진짜 저는 예전의 모습을 사진으로 봤었는데 진짜 그때랑 거의 똑같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 거짓말을. 아, 진짜 걸어 나오시는데도 네. 그 우아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 미스코리아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네. 미스 코리아 출전 당시가 1984년이에요. 네. 84년이면 지금 이제 저 나이 중학교 계산- 1학년 때인데. 지금 화면에 그 당시에 네. 모습이 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살짝 조사를 해봤어요. 네. 84년이면 네. 제가 태어나기도 그렇죠. 전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와. 미스코리아를 나가려면 일단 20대는 넘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계산을 쭉 했더니 옆에 계신 우리 재용 MC보다 누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게 돼요? 예. 아, 지금 저기 선배님이 제가 알기로 55세 되셨거든요. 너 누나시고. 제가 지금- 하나 위네요. 어.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린 같은 몸을 유지하시죠? 야, 그렇구나. 군살이 하나도 네. 없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요? 사실은 제가 30대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너무 자만심에 그냥 이 선블럭 같은 것도 안 바르고 운동을 나가도 맨 얼굴로 그냥 다녔었어요. 그런데 40대가 딱 되면서 제가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흰머리가 나버리는 네. 거예요. 그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울에서 이렇게 딱 멈췄어요. 스톱머신이 어허. 됐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흰머리가 나도 나요? 이제 드디어 늙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스 코리아 그러면 그 젊음이나 미인,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망각을 한 거죠. 이 착각. 아, 나는 늙지 않고 오래오래 젊게 살 수 있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영원히 다이어트는 뭐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관리하시는 거죠. 근데 앞서 40대가 지나가면서 한번 탁 덜컥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50대 지나면서 갱년기 오면서 네. 한번 확 그 고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 저는 그래도 갱년기는 남들보다 좀 늦게 왔어요. 사실 저는 한 2년 전? 그때 근데 네. 제가 남들보다 운동량이 엄청 많아요. 활동량이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갱년기 그럼 사실 전 되게 싫어요. 그 단어 자체가 네. 제가 갑자기 훅 늙어버린 것 같은 그 단어가 좀 없어지고 좀 아름다운 예쁜 단어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뭘로 만들까요? 그러게 어떻게 좀 3차 다시- 성징?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아니면 뭐 새롭게 시작하는 뉴 네. 에이지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바뀌게 단어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갱년기를 겪으면서 네. 피부나 몸의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잠도 못 자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저녁에 잘 때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온몸이 다 땀으로 젖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중간에 이제 추우니까 땀이 너무 젖으니까 일어나서 갈아입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침대 시트 매일 갈고. 게다가 막 근데 침대에 누울 때 막 아이고 막 이러고 듣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아니 근데 확실히 여자들하고는 다르지만 남자들도 50이 넘어가면서 네. 갱년기 증상 비슷한 게 있어요. 약간 우울해지는 감도 있고 또 하나가 이 몸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앉을 때도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그죠? 아 이거 달고 살아요. 아주.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게 기지개만 펼 때도 보통 이 어린애들은 네.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근육이 뭉쳐 있고 근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기지개를 펴는 것조차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MC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도 이제 회식 같은 거를 요즘은 잘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 보면 마루에 앉아서 먹는 식당들 있잖아요. 힘들어. 20대나 30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동료들이나 이렇게 지인들 보면 앉을 때 아이고. 설 때는 더 과간이에요. 설 때는 아이고 하면서 무릎이나 관절에서 뿌두둑 소리가 나요. 이것 또한 근력이 떨어지면서 관절도 같이 약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는 나는 간다, 들고 간다. 라고 볼 수 진짜 있겠습니다. 아이고. 막 몸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울 보기가 싫어졌다고. 이것도 노화가 오면서 이제 변하는 과정이잖아요. 노화 중에서도 거의 이제 피부 노화가 눈에 띄는 시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까 임지연 씨도 거울을 네. 딱 봤는데 뭐 흰머리가 보여서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신체 노화, 우리 몸이 늙는 거는 어쨌건 드러나지 않게 숨길 수 있어요. 근데 피부 노화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특히나 얘기했던 그 갱년기 시기를 겪으면서 피부가 굉장히 급격하게 탄력도 떨어지고 푸석푸석해지시면서 이제 거울을 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외출을 좀 꺼려하시고 잘 거울을 안 본다라고 하면 갱년기가 오신 게 아닌가 한 번쯤 자녀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비법을 많이 들어서 메모를 해가서 좀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짜.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진짜. 근데 사실은 전 되게 피부에 대해서 정말 게을러요. 네, 정말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티가 엄청 생길까요? 오늘 잘못 나오셨는데. 아니요. 근데 사실 그 경각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갱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 피부라든가 몸 상태에서 특히나 이 정신적으로 이게 업다운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에게 되게 피곤하게 굴게 돼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더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 쓰니까 얼굴도 더 늙어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또 막 이렇게 울컥할 때 있잖아. 있죠. 그래, 울컥해. 상대에게 괜히 네. 왠지. 그리고 사실 아까 뭐 앉을 때 일어설 때 아이고 뭐 네. 난다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어금니 꽉 깨물고 일어나고 앉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의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끝에 지금을 다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임지연 씨를 만나기 위해 공원을 찾은 제작진. 어디 계시나 싶은 그때 눈에 띄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임지연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바람도 시원해서 정말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자, 인사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걷기 운동 시작. 계속 걷고 또 걷는다. 평소에 좀 많이 걸으세요? 저는 평소에 많이 걸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번 걸을 때마다 제가 한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튼튼해야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이 걷는 게 좋은 게 특별한 기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자주 애용하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또다시 천천히 걷는 그녀. 걷는 방법이 특이한데요. 너무 천천히 걷게 되면 운동에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또 너무 빠르게 걸으면 이 관절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벌 워킹이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걷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천천히 걷다가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걷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절에 이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오랜 동안 내가 목표한 만큼의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인터벌 워킹은 근육의 수축 이완이 빨라져 심폐기능도 향상됩니다. 1시간을 걷고 나서야 걸음을 멈추는데 땀 흘린 만큼 수분을 충전하며 운동 마무리. 너무 시원하다. 인터벌 워킹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는데 외출 후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은 물 마시기. 야, 이거 한 병을 다 마시네요? 아, 시원하다. 아,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죠? 보통은 하루 8잔,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에 2리터도 더 넘게 마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쉬려나 했는데 방에서 요가 매트를 꺼내온 그녀. 설마 또 운동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뒤태가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뒤태를 아름답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만큼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한다는 그녀. 팔꿈치와 발을 이용해 몸을 평평하게 편 상태에서 버티는 플랭크는 등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은 운동. 두 번째 동작은 엉덩이와 하체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스쿼트.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 자, 마지막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코브라 자세.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이 포인트. 홈트는 매일 하세요? 사실 매일 하면 더욱더 좋은데요. 저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꼭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운동에 효과가 있거든요. 이야, 명품 몸매인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런데 또 뭐 하시는 거죠? 운동을 했더니 땀이 나는데 얼굴을 씻기 전에 꼭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야지 얼굴에 트러블도 생기지 않고 균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녀의 깨끗한 피부 비결은 세안 전 깨끗하게 손 씻기. 제가 세안을 클렌징 오일을 쓰는데 여러분들께 팁을 한 가지 해드릴게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서 그냥 이 피부 얼굴을 닦아만 내지 마시고요. 이 오일을 좀 묻히셔서 마사지 하듯이 피부에 탄력을 좀 주세요. 클렌징할 때 피부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이마도 스로 올려주시고 피지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한 몇 가지 하는데 한 3분 정도? 그 3분만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동안 피부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헹궈주는 것 잊지 마세요. 빛나는 피부 뽐내며 외출 준비가 한창인데요. 평소 패셔니스타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소박한 옷장을 보여주는 그녀. 진짜 이게 다예요? 없어도 너무 없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옷이 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체형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옷을 한번 사게 되면 바지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것까지는 아직도 제가 입고 있어요, 옷을. 또 이런 것도 지금 거의 한 10년? 이것도 그렇고 뭐 이런 바지도 지금 10년 정도 10년도 넘었네요. 모든 옷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그런 옷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의류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자기관리 끝판왕인 그녀의 다음 일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곳이 바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이에요. 제가 운동 끝나면 이제 바로 가게로 오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거의 오히려 집보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몇 년 전 외식 사업가로 변신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 하나부터 10까지 다 손수 챙긴다는데 저희 친이모님이 좀 어렸을 때 봤지만 전혀 변하신 게 없어.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여전히 관리하시고 잠시도 쉬질 않고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생활이 계속 운동에 묶여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 어디서 또 운동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허, 그러고 보니 임지연 씨가 안 보이네요. 어디 있나요? 드디어 발견!
아니, 주방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운동하고 뭐 하느라고 지금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을 거예요. 그녀가 선택한 가장 맛있는 음식 과연 뭘까? 냉장고에서 꺼내온 재료의 정체는 고기? 첫 끼인데요? 저는 사실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요구르트, 우유 그 정도만 먹고요. 이제 저녁도 아주 간단하게 먹고 이제 그런데 점심에는 제가 꼭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다. 그녀의 선택은 바로 양고기. 맛있겠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줘야지만이 근육도 또 운동한 만큼 잘 붙고 그리고 또 이 근육이 빠지지를 않는데요. 근데 다행히 저는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위주로 식사를 많이 하는 편이고 대신에 저는 탄수화물은 잘 먹질 않아요. 어허, 양배추에도 다른 재료를 넣지 않고 오일만 뿌려 먹나요? 저도 사실 그전에는 드레싱을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드레싱에도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채소 씻어서 여기다 올리브유만 발라요. 올리브유만 뿌려서 그냥 그 상태로 먹죠. 양고기는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식으로 아연이 풍부해 피부 노화와 탈모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너무 잘 먹었다. 근데 이렇게 잘 먹었어도 정말 마지막에 꼭 이걸 챙겨 먹어야 진짜 식사를 제대로 한 거지. 식사 후 그녀가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이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도 이게 꼭 모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건강 관리의 비법으로 양태반을 먹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건 당연히 더 좋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넉넉하게 생활을 하시면 훨씬 더 젊고 아름답게 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영상에서 건강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이시네. 평소에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좀 하시는 모양이에요.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 또 서점에 가서 책도 좀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습득을 하고 있어요. 제 몸에 필요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요. 예. 네. 아침부터 또 고기를 땡기게 하고. 민혜연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딱 영상 보니까 왜 이렇게 동안 피부이시고 몸매까지 좋으신지가 딱 영상에 다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보여주시는 습관 하나하나를 잘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왜냐하면 사실 여성분들 아까 제가 갱년기 기점으로 많이 피부 노화나 신체 노화가 가속화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좀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유지하시는 데다가 심지어는 키우기까지 할 수 있는 좋은 팁들이 다 나왔어요. 뭘까요? 영상을 통해 나왔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 돈이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긴 한데. 뭔가 키워야 된다고 근데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전반적으로 운동하시고 뭐 양고기도 챙겨 드시고 이런 게 이게 완전 다이어트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고기 많이. 근데 먹고. 다이어트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 근육 같거든요. 근데 근육이 이런 피부랑도 상관이 있는지 몰라서 이게 정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입니다. 근육이었어요. 근육이에요? 네, 근육하면 몸매만 생각하시죠. 네. 몸매랑 체력을 잡는 데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피부 바로 밑에서 피부층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 있고 탱탱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도 근육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지연 씨 생활 습관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인혜 씨보다 근육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 설마요. 네. 제가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있는데 그러게. 젊은데. 아직 앞에 그래도. 그럼 3자고 5자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여기서 그래도. 아니 뭐 테스트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 뭐 두 분이 나오시죠? 자신이 없긴 한데. 아, 이거 큰일인데요, 그럼? 네, 또.
내가 또 이 남자 체면에 이거 사실 이 방법이 망신. 근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시범만 동작 시범만 보여드릴게요. 네. 쉽게 말하면 한 다리로 서서 얼마나 오래 중심을 잡느냐예요. 근데 오. 그냥 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양팔을 쭉 벌려주세요. 네. 양팔 벌려서 못하는데. 균형을 잡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 들고요. 눈을 감으세요. 아, 이 눈을 상태에서 네. 다리를 내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골반이 흔들리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래 잘 서 있냐. 이렇게 흔들리면 끝나는 이거 거예요. 바로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눈을 감으면 눈을 감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시간 자, 준비. 자, 준비. 같이 동시에. 저 얼마나 한다는데. 버티시는지 시간을 잴 거예요. 자, 동시에. 아 이거 잠깐만 큰일 났다. 저 앞에 초식이 좀 보이게 이렇게 해주실래요? 네. 아 이거 어떡하죠? 네, 됐어요. 자, 준비. 자. 네. 눈 감으시고요. 네. 재용 MC가 시작하면 다리 한쪽 들어주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4초. 안 돼. 자, 이거 오른쪽 다리로 하면 돼. 15, 13, 오. 15. 아, 큰일 났다. 오기 부리지 마시고요. 안 돼, 손님.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어려워요. 가만있어. 진짜 이게 저 생각보다- 2초의 탈락은 몇 살이에요? 아, 너무 60대 이상인데 이거 거의 중인형이네요. 큰일 났네요. 아니 겨우 15초 이거 어떡하죠? 윤지현 씨는 15초, 장애인 2초. 아니 큰일 났다. 남자 대표 이정수 씨 4초. 아니 아, 그래도 5자지만 3자를 이겼다는 거에 만족을 아니, 아니. 해야겠네요. 오늘 컨디션이 조금 다들 안 좋으셨나요? 네. 네, 일단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10초 이하로 유지하셨던 두 분 계시죠. 네. 60대 이상입니다. 좀 더 근력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표에 네. 나오는 것처럼 한 15초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이제 나이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계신 거고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30초 이상 버텨주셨을 때는 하체 근력이 좀 더 밸런스도 잘 맞고 근력도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진짜 눈 감고 한쪽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만만치 않아. 아, 지금 한번 힘들어요. 보시는 분들 어떻게 2초를 하지 싶으시겠지만 해보시면 아니 한동안 눈을 선생님 감으면 안 좀 돼요.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저 한번 해보시죠. 아니 차이나 선생님 일로 야, 이거 어려워. 매치. 자 시작 해주세요. 네, 눈 감고 준비. 눈 일단 감으시고요. 양팔 들고요. 눈 감으시고 눈을 먼저 준비. 시작. 오. 3초. 이재호 선배 3초. 아, 저 차박사 진짜 끝나신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였어. 한동안 선생님도 저럴 줄 알았어. 역시 자, 한동원 선생님 선생님. 저대로 두고 그냥 방송을 하지 마세요. 한동안 선생님 봐요. 야. 한동안 선생님은 지금 30대야. 저걸로.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침을 그렇게 놓는다든가. 아니 제가 한동안 선생님 보니까 한 틀을 통해서 요령이 생겨갖고 우린 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러네. 그런 자세. 그런 방법. 한트가 이게 확실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피부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비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벌 걷기, 뒤태 유지 운동인데요. 네. 예, 사실 그냥 빠르게만 걷고 오래 걷는다 해서 운동이 되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낸 방법이 이 인터벌 걷기 운동인데요. 저는 이제 시계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제 속으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한 그러니까 1000보. 1000보 정도 이제 천천히 걷다가 거기에 한 300~400보를 빠르게 걸어요. 이제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숫자를 세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관절에 무리도 좀 덜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너무 천천히 늘어지게 걸으면 사실 어머니들 이렇게 걷는 거 보면 축 늘어져서 오래만 걷는다고 다 되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흘러내려져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그게 싫어
싫어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법, 이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요. 얘기하신 것처럼 걷는 건 사실 건강 측면에서도 좋고 체지방을 태우는 데도 좋은데 강도가 굉장히 또 효율성에 연관이 있거든요. 마냥 그냥 걷는 것보다는 인터벌 걷기를 했을 때 운동의 효율성이 훨씬 증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저런 식으로 인터벌 걷기로 강도를 다르게 하면서 반복해서 걷게 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게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총콜레스테롤이나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것들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근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더욱 좋고 또 혈압을 낮추는 데까지도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인터벌 걷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오. 그리고 여기서 뒤태 유지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우리는 뒤태 유지 운동이 스팟이나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좋다고 들었는데 네. 네. 요거 병행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걸을 때 이제 특히나 또 저 같은 경우는 힙에 힘을 딱 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면 이제 네. 항문 쪽에 힘을 네. 주고 그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붙이고 걸어요. 이렇게 스쳐가면서. 그럼 이제 보통 남자분이나 여자분들께서 중년이 되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걸어 다니거든요. 그게 정말 뒤에서 보면 엄청나게 흉해요. 그 질문 있는데 어려서부터 벌어진 애는 어떡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예, 정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약간 다리가 휘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이렇게 묶고 끈으로 묶고 그 정도로 네, 아, 네, 그랬구나. 네, 네. 그렇게 해서 교정을 했죠. 코어 근육 이렇게 단련하는 거 이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힘들죠. 이제 임지연 씨 같은 경우도 연세가 드셨는데 그럼요. 저보다 훨씬 많이 드셨는데 불구하고 근력을 저렇게 유지하시는 거 보면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인터벌 걷기, 네. 스쿼트 자세, 뭐 플랭크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걸 보시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갑자기 50대, 60대 분들이 저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당연히 이제 피부 노화나 항노화를 위해서는 근육량을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가볍게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서서히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근육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아주 가볍게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운동이 한때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무리한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시간이 없다, 장소가 문제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한타하기 전에 작은 물병 2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물병 2개를 준비해 주시고 한트 시작하겠습니다. 한트입니다. 이것도 누가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한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 오늘 한트는 이제 항노화를 위해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근육량을 이렇게 늘리는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혈자리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바로 양능천 혈입니다. 양능천. 자, 저기요. 준비. 네. 하나 올려보고. 양능천은요. 이제 무릎 보면 슬개골이 있죠. 네. 슬개골 바깥쪽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외하방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약간 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이 부위가 바로 양능천입니다. 양능천. 이 부위. 이 양능천 혈은요. 근육 경련, 근육 뭉침, 쥐남, 어깨 결림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혈자리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주먹을 쥐고 툭툭 쳐주세요. 툭툭. 그렇죠. 아. 양쪽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이 양능천을 제대로 쳐주시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어디를 쳐주세요? 양능천을 쳐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주 쳐주시고. 네. 자, 이 양능천 혈자리를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네. 떼버리셨네. 네. 자, 운동은 이제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물병 준비하셨나요? 네. 자, 물병. 자, 아까 이제 임지연 씨께서 이제 스쿼트 운동을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하면서 팔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스쿼트 자세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뒤에 투명 의자가 있다고 투명 생각해 보세요. 투명 의자에 걸터 앉는다. 그렇죠. 걸터 앉았죠. 그러면서 양팔을 뻗어주시는 거죠. 쉬시고, 자, 양팔을 뻗고, 쉬시고.
자, 이 운동은 하지 근력과 양팔의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도 되고요. 양팔은 뻗고 양 다리를 겹쳐서 위에 다리는 아래로 내리고 아래 다리는 위로 올리는 겁니다. 버티세요. 야, 되게 불합리한 운동이네요, 이거. 자, 힘 줘보세요. 오, 그렇죠. 네. 힘 안 주다가 주는 거죠? 준 거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복근 운동도 되는 그렇다면 반대로 위 다리는 아래로 내리고 아래 다리는 위로 올리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이겨야 돼요. 이겨보세요. 네. 자, 그러면 다리가 땡기죠. 그러면 물병을 놓고 양릉천을 톡톡톡톡 근육 뭉침도 풀어주고 경련도 줄여주고 쥐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군요. 네. 자, 다시 물병을 들고 네. 다리를 했으니까 팔을 해볼까요? 기마 자세로 스쿼트 자세로 하셔도 되고 기마 자세로 하셔도 되고 X자. 자, 이렇게 X자로 했으면 앞쪽에 있는 팔을 당기고 안쪽에 있는 팔은 밖으로 밀겠습니다. 네. 자, 이때도 양팔 중에 한 팔이 이겨야 됩니다. 힘 주세요. 오, 잘하고 계세요. 지금 힘 좋죠? 아니에요. 네. 자, 반대로 바깥쪽 팔을 당기고 안쪽 팔을 밀어보세요. 자, 기마 자세. 네. 이 자세도 양팔의 근력을 키우고 기마 자세니까 당연히 허벅지 근력을 키워줍니다. 네. 자, 기마 자세로 하고 양팔 뻗고 자, 이때는 손바닥을 아래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아하, 어깨 운동이 그렇죠. 되겠군요. 이게 간단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근력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죠. 자, 올렸다가 손바닥을 위로. 자, 디귿자로 꺾었다가 90도까지만 할게요. 얘가 한두 번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할 때도 굉장히 근력 운동이 많이 됩니다. 자, 쉬시고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올렸다가 뒤집어.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두 번 할 때는 쉽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자, 올렸다가 손바닥을 위로 90도까지만 할게요. 자, 물병 있으면 수시로 운동을 해주시면 근력을 유지하고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만세. 만세. 끝났다. 자,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직 안 끝났군요. 자, 음악 주실까요? 자, 투명 의자. 한 번 더. 자, 앉아볼까요? 자, 양발 뻗고, 다리 X자. 자, 버티세요. 자, 발 바꿔서, 한 번 더. 아우, 다리 당겨. 양릉천. 그죠? 양릉천. 다리 풀어주고. 네. 아, 다리가 시원해지죠? 네. 시원해요. 네. 자, 물병을 들고, 앞으로. 기마 자세. 팔 X자. 자, 밀고 당기고. 자, 바꿔서. 자, 밀고 당기고. 자, 양팔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호흡에 맞춰서. 올려서 손바닥 위로 90도까지만.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렸다가. 앞으로 나란히. 내렸다가. 자, 올려서 손바닥 위로 90도까지만. 네, 만세. 네. 우와. 시원하고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운동할 거 진짜. 다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운동이. 운동이 돼요, 운동이 돼요. 근데 임지연 씨는 자세가 딱 나오네요. 그렇죠. 네, 원래 했을 때도 자세가. 아이고. 원래 운동을 하던 분이라.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짧은 시간. 역시 피부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비법 네. 첫 번째는 운동이었다는 운동. 거.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렌징 오일 마사지가 이건 뭘까요? 비법인데요. 이건 사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하는데 네. 화장을
굉장히 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평소에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아요. 네네, 이제 방송 때문에 조금 지금 한 건데 거의 하지 않는 게 사실 뭐 바르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리고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라서 이런 오일 제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또 얼굴에 뭐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머님들은 제가 엄청나게 값비싼 고급 화장품을 쓰실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가장 이제 자극이 적은 것, 무색소, 무향 이런 거, 가격 저렴한 거 이런 거라서 스킨하고 로션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이제 클렌징 오일로 마사지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탄력도 좀 잡아주고 좀 피부도 좀 당김도 없애주고 하는 방법을 택하죠. 그냥 가볍게 사실 화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난 자신감이잖아요. 우리는 알죠. 아니, 그렇죠. 네. 아니 그냥 저는 이제 제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잡티가 저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리려고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걸 많이 바르고 더 바르면 이게 더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웃거나 이야기할 때 주름이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보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아주 연하게 될 수 있어요. 가볍게.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신 게요. 실제로 뭐 기초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들이 건조해지시면 화장품을 막 5가지, 6가지를 계속 섞어 바르세요.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영양도 과잉 공급이 될 수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기능성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전 씨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 피부 타입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제품 2-3가지 정도만 쓰셔도 충분한 상태이신 것 같고요. 또 메이크업을 가린다거나 뭐 지금 하시는 거 얘기하면서도 클렌징, 마사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 제형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그냥 바로 물로 유화시켜서 닦아내시는 것보다는 중간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각질도 좀 여분의 각질도 제거가 되고요. 피지나 블랙헤드 같은 것들도 잘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단 하나 주의점은 너무 긴 시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쵸. 노폐물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맞아요. 피지나 이런 것들 뭉친 걸 계속 지속적으로 피부에다가 더 롤링을 해주게 됐을 때 좋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흡수시키는 제품도 아닌데다가 긴 시간 했을 땐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 피부 타입은 한 2-3분 정도 해주시고요. 피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1분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요즘에 그 마스크팩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스크팩 할 때도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놓고 잠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돼요. 말라서 수분을 뺏겨요. 맞아요. 다시 빨아들이니. 오히려? 네. 내 그때 이렇게 됐구나. 아니, 잠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진짜 좋은 피부를 위해서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잠꾸러기세요? 저요? 저는 사실 제가 일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 점심에 장사를 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있고 그다음 다시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쪽잠, 낮잠 자는 버릇이 생겼어요. 낮잠 좋죠. 네, 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때 잠깐 한 30분 정도 어떻게든 좀 잠을 자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서 약간 눈만 붙이고 일어나도 왜 피부가 뽀얘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숙면을 취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갱년기에 잠 안 와서 불면증 때문에 다들 고민인데 그렇게 숙면을 취할 수 네. 있다는 건 큰 복이네요. 네. 너무 좋은 거죠. 네. 실제로도 정말 이렇게 잠을 자는 게 피부에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위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한 대학병원에서 40대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은 본인들이 원래 자는 수면 시간 8시간을 다 지켜서 수면을 하게 하고 이후 일주일은 여기서 반을 뚝 잘라서 4시간만 수면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3일 간격으로 계속 기계로 피부 측정을 해본 거죠. 그 결과 총 이제 8시간의 수면을 다 잤을 때까지는 괜찮았던 피부가 한 번으로 이제 4시간으로 수면 박탈을 한 단 첫날부터 일단 수분 보유량이 감소를 했어요. 16%나 떨어져서 굉장히 건조해졌다는 뜻이죠. 4시간 잔 첫날부터. 게다가 피부의 각질 발생률도 충분하게 수면을 취했을 때는 15% 정도였는데 수면을 박탈한 지 단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평소에가 아니고 단 하루만 못 자도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각질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자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잘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옆으로 자면은 얼굴이 좀 더 못생겨지는 것 같고 좀 노화가 온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자세가 얼굴 노화와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예민하신데요. 실제로 자세랑 피부 상태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요. 잠을 자는 자세에 따라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걸 수면 자세 주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옆에 표가 보이시죠? 자, 어떤 자세가 가장 얼굴,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그냥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군인형 자세. 난 저기 자는데 군인처럼. 저도 저렇게 저도. 자요. 그러세요? 네. 두 번째가 태아형 자세인데 새우잠 잔다고도 하죠. 옆으로 누워서 약간 웅크린 자세. 저 자세로 자는 거고, 자, 세 번째 기린형 자세는 똑바로는 자는데 이건 힘들어, 베개를 그래. 높게 해서 자는 자세고요. 마지막 자유낙하형 자세는 그대로 떨어지는 것처럼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 보통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포함이 되시니까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이렇게 군인형 자세로 자니까. 이게 근데 태아형 자세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자세로 이렇게 자면은 뭔가 다 좋을 근데 것 이거 같아요. 태아형 자세로 자고 일어나잖아요. 베개 자국이 오래가. 그러면 자유낙하형 자세로 자면 얼굴 평평해지겠네요. 저거는 목이 아파. 뭐 이렇게 하고 자야 되니까 목이 아파. 답답해서 못 자요. 그리고. 저 같은 군인형인가? 경우는 이제 군인형 자세예요. 네. 저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데 사실 이제 저는 누울 때도 잠들기 전에 이렇게 좀 허리를 들어서 힙을 살짝 올려놓고 자요. 이렇게. 왜냐면 그냥 눌려서 자면 힙의 밑에 이렇게 주름이 생길까봐 이제 허리를 들고 힙을 이렇게 당겨서. 당겨가지고. 네, 그리고 딱 누워서 대단하시네요. 자거든요. 네, 제 잠버릇은 군인형 그래요? 자세예요. 그럼 어떤 게 군인형이 좋아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군인형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가 맞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척추부터 시작해서 온 몸을 바르게 정렬하고 자는 자세이다 보니까 일단은 건강에도 좋아요. 관절이나 뼈, 근육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얼굴 측면에서도 봤을 때 어디 하나 눌리는 데가 없죠. 뒤통수만 눌리게 되니까 특별히 주름이 진다거나 압박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피부 주름을 예방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자세예요. 근데 걱정이네요. 우리 아내는 제가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요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안기우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재우고 막 이렇게 해서 재우는데 그러면 노화가 오네. 네.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또 하나 볼까? 클렌징 오일 마사지에서 수면까지 우리가 알아본 거고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세 번째 비법은 활력 업, 노화 스탑 식품입니다. 식품 있어. 중요하죠. 무슨 식품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건강이나 미용에 되게 게으르고 안이했다 그랬잖아요. 전 사실 이렇게 건강 보조제나 이런 걸 먹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 갱년기가 오면서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먹고 찾기 시작을 한 게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C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양태반을 먹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요즘 주변에서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되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되게 활력 있어 보이세요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네,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막 다크서클도 더 깊어지고 이게 축축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이게 정말 하루 저녁만 조금 피곤해도 금세 그 다음 날이면 이게 이렇게 늘어지는 게 스스로 보여요. 거울에서. 그런데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양고기 드시고 그죠? 이렇게 영양 네. 또 보충을 하시는데 양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양고기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양고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양고기가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고사의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기가 좋아서 내놓기는 양 머리를 내놓고 고기는 다른 고기를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양고기고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은요. 육류 중에서 또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칼슘이나 인, 아연, 무기질은 풍부하고 피로 해소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 그 많은 종교가 없을 정도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좀 먹기 편한 게 바로 양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고기 즐겨 드시고 또 우유나 뭐 요구르트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우유, 요구르트를 꼭 제가 챙겨 네. 마시게 돼요. 네. 아침 식사는 이제 안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아직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침엔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챙겨서 먹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앞에 네. 있는 게 있어요. 저거 한번 챙겨볼게요. 아까 예. 임지연 씨가 언뜻 얘기했는데 네, 그걸 네. 잘 드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희 앞에도 지금 나와 있네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동안 피부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근육에도 좋은 네. 이제 그건데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거죠. 한번 드셔보시죠 이게. 네. 이거 뭘까? 이거 미숫가루는 아닌 것 같고 설탕도 아니 아까 아닌 것 임지연 씨가 얘기했으니까 이게 양태반인데 약간 달달. 괜찮죠? 달달한 것도 네, 미숫가루 약간 같기도 하고. 시큼하고. 시큼하면서 네, 네. 달달한 맛도 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한동안 그 태반 주사가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간의 해독이 빨리 잘 되고 그래서 건강에 좋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태반 주사가 좋기는 한데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다. 이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한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랬나요? 네,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접하게 된 게 바로 이 양태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양 성분이 막 엄청 농축돼 있는 거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그거죠. 네, 네. 야, 술 먹어도 취하지가 않아.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말 그대로 양태반이라는 것은 양의 태반을 얘기합니다. 이제 태반은 임신했을 때 태아와 모체의 자궁을 연결해주는 기관인데요. 이 태반을 통해서 이 태아는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태아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기관이고 영양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펩티드, 무기질, 비타민, 효소 같은 128종의 영양 성장 인자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 해소는 물론이고요. 피부 재생과 같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제 양태반의 효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막 피곤하고 이럴 때 병원 가서 맞는 주사 중에 그 태반 주사라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네. 지금 임지연 씨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도 그런 주사를 맞기도 네. 하고 특히 간 해독에 좋은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안 취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간이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네. 싶은데요. 양태반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 중에서도 저는 메티오닌 성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분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고 항산화 효과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를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태반이 여성 갱년기에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 증상이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태반 추출물을 투여를 했을 때 갱년기 증상 중에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안면 홍조와 그리고 얼굴 화끈거리는 증상인데 이 두 가지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태반이 또 한의학에서도 귀한 약재로 쓰였다고요. 네, 이제 과거부터 이제 태반도 약으로 써왔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아무리 병이 중에서 사경이 헤매더라도 태반을 한 번만 먹으면 2, 3일을 더 살 수 있을 만큼 위급상을 넘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체력 저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 태반을 약으로 썼는데요. 실제로 이제 태반을 삶아서 이렇게 물을 먹거나 아니면 삶아서 이렇게 찧어서 그걸 환으로 빚어서 먹기도 했죠. 조선 왕조실록에는 중종이 이렇게 큰 병에 걸렸었는데 이 태반을 먹고서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태반을 이용한 약을 먹고서 기력을 회복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사람 태반은 처방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람 태반, 즉 인태반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양태반이 조금 식품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태반을 가질 수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
양태반입니까? 아,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 양의 조직이 우리 사람의 조직과 가장 흡사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이걸 보고 먹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유류들은 다 태반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양태반이 사람의 태반과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양은요, 사람처럼 임신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요. 사람 태반처럼 이렇게 안에 이렇게 육모로 덮여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화학적 구조가 유사해서 체내 흡수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태반과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양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이 단백질도 정말 많이 풍부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양태반은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정말 엄청나게 풍부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중장년층 이후에 어떤 식습관을 보면요. 탄수화물은 참 잘 드세요. 왜? 말도 있잖아요. 밥이 힘이다. 이렇게 밥심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심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게 나이를 들어갈수록 단백질 섭취도 줄고 그와 더불어서 근육 손실도 자꾸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단백질 섭취를 함에 있어서 양태반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전체의 85%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효율도 좋아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몸속에 부족한 단백질 공급을 잘 해주니까 노화 예방과 근육 손실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게 하루 권장량 채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치우세요? 네, 아니 사실 제가 육식파예요. 제가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는데 고기는 정말 많이 먹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양고기도 많이 먹고 해서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양태반을 이제 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그 양태반의 단백질이 풍부하다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일단 우유가 참 단백질이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100g당 3g, 3%. 닭가슴살 또 단백질 많죠. 23.3g. 자, 임지연 씨가 먹었던 양고기도 25g인데요. 양태반은 100g 중에 65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뭐 몇 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우유에 비교하면 21배나 많은 양이네요. 충분한 양. 이거 단백질 섭취 이거만한 게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단백질이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단백질은 질이 또 있거든요. 품질이 또 중요한데 이걸 평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이 양태반은 필수 아미노산 8종, 비필수 아미노산까지 합쳐서는 18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총 21종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근육 생성이나 혈관 확장, 그리고 활력에 도움이 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임지연 씨도 이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톤이 칙칙한 것도 좀 밝아지고 그다음에 제가 좀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그래 예민한데 이제 뭐 나고 막 이랬는데 그 나는 것도 좀 없어지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훨씬 활력 있어 보이고. 수영 제대로 배우셨는데? 제가 수영 선수였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시구나. 네네. 수영 선수였고. 네. 저게 요즘에 찍은 거죠? 저 옛날 30대 때 찍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때도 50대였어요. 선수 같으세요. 진짜. 반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아르기닌은 진짜 그 예전에 마늘이나 전복에 풍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도 많은데요. 비교를 해보면은 100g당 마늘이 1276mg, 전복은 1775mg. 그런데 양태반 추출물에는요, 3556mg의 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장점들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노화식에 되돌리는 양태반. 자, 첫 번째는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 피부 재생에 도움을 이거 굉장히 솔깃한 내용이죠. 네. 이거 한동훈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양태반에는 이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이제 프롤린, 히스티딘, 또 메치온이라는 성분이 이제 풍부한데요. 이제 프롤린은 우리 피부나 근육, 심장에 콜라겐을 형성하는 주 재료 원료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항노화 작용도 있으면서 연고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피부에 상처가 나는 거를 빠르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메티오닌은 이제 피부나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고 탄력을 개선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그 마스크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굉장히 이것도 고민 많이 하시던데요. 그게 결국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럴 때 양태반을 드실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태반 안에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아미노산의 별명이 탄력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탄력하면 생각하는 콜라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재생은 물론이고 탄력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30,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태반 추출물을 투여를 한 결과 피부의 보습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탄력도 증가했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멜라닌 색소 침착도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겨울에 비해서 가을이 되면 좀 햇살이 약해졌다 생각하시지만 요즘 가을 햇살도 정말 피부를 파괴하는 자외선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요. 지방 분해를 促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 아, 이거 이런 너무 얘기예요. 중요해요. 네, 네. 그렇죠.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요, 이 태반 추출물이요, 모발의 성장기 상태를 더 잘 유도를 해주고 또 모발의 밀도와 크기를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안드로젠성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양태반에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발을 성장하는 데 황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황을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역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자 마지막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 아까 양태반에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게 신진대사를 돕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니까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이제 대표적인 성분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알부민 아시잖아요. 알부민 성분도 풍부한데요. 알부민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쥐에게 양태반 추출물을 이제 식이사료로 줬더니 알부민 효과에 의해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또 해독 능력을 담당하는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항산화 능력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섭취할 때 주의점은 뭐가 있습니까? 양태반이 이제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제되어 있는 형태의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소량 섭취하다가 좀 익숙해지시면서 양을 늘리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노화시계 되돌리는 법 알아봤는데 시청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뽀글거리는 털을 가진 순한 초식 동물로 이 동물의 고기가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동물의 태반이 사람의 태반과 유사해서 노화 예방 및 신체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추석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 나오고 있고요.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임지연 씨 이렇게 활력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몇십 년 만에 아침 생방송을 했는데 정말 두근두근했는데 정말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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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출근길에 쌀쌀하다 보니까 이거 바로 겨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걱정되던데요. 오늘도 날이 제법 쌀쌀하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